비 내린 뒤 우수수 떨어진 낙엽이 거리에 쌓입니다. 가을이 가는 풍경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고운 가을 국화보다 떨어져서 뒹구는 낙엽이 더 정이 가는 탓입니다.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고치입니다.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드르 집입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드르 집입니다.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고, 까치는 볏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종래에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있는데 너무 비싼 옷을 입으니 사람이 옷을 보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너무 많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노후 대책을 세우느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려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지난날 벌어놓은 재산을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시간을 훌쩍 내어서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앉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 싸가며 끝내는 찾아온 여행의 기회도 놓치고는 중병에 시달리는 이상한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즐기며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보았어도 못 본 척 넘어가고 내 주장 내세우며 누굴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전략은 이제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즐거운 마음으로 쓸 줄 알아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즐겨 쓰는 시기입니다. 돈을 축적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휘두르지 말고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손들의 재정 상태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재산을 모으거나 지위를 얻는 것이 경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황혼의 인생은 이제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권위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나이 먹은 것이 아니라면 나이 먹은 것을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들미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권위도 지위도 아닙니다.
조그만 동정일 뿐입니다. 노인이 되면 말은 적게 하고 나무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불평, 불만, 비판의 말이 아니라 남이 듣기 좋은 대화의 소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노쇠에 따르는 불편함과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수용을 해야 합니다. 늙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세월 탓입니다. 셋째로는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살면서 쌓아온 미움과 서운한 감정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에는 빨리 사과를 해야 합니다. 나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따질수록 당신의 마음이 먼저 불편하고 옹졸해집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자신의 가치를 설교하거나 선교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면서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넷째로는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추앙골 안 보이려는 것이 인간이 버려서는 안 되는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결한 것에 태어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주 씻고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의는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자주 갈아입고 침구나 잠옷 등은 날을 정해서 더럽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탁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감수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 지위의 상실에서 오는 자존심의 상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도 감수해야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휴식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 뒤로 미루며 먼저 나쁜 포도주를 마시기에는 인생은 이제 너무나 짧습니다. 옷도 좋은 것부터 먼저 입고 음식도 맛있는 것부터 좋은 것부터 먼저 먹어야 합니다. 돈도 깨끗한 새돈부터 쓰면은 항상 새돈을 쓸고 사는 기분이지만은 달고 헌 돈부터 먼저 쓰면은 항상 헌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기분이 됩니다. 여섯째로는 신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사고방식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줄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일기나 사진 등 자식들이 꼭 남겨달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즈음부터 조금씩 처분하는 마음 자세로 죽음을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긴 재산은 종종
유족들을 번거롭게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심점 없어지는 그날 혈육 간의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일곱째는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독립은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인 부모 자식 관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식도 남입니다. 그저 제일 좋은 남일 뿐입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 대학에 가면 사촌, 군대에 다녀오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을 가면 해동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후 생활 아들을 둔 엄마는 모시기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길에서 사망을 하고, 딸을 둘 가진 엄마는 해외 여행을 하고, 딸을 하나 가진 엄마는 딸 집에서 설거지 하느라고 싱크대 앞에서 사망하고, 아들을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에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긴 세대이니 앞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주고 타서 쓰는 사람, 재산을 부인이나 남편에게 다 주고 또 타서 쓰는 사람, 재산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 자식 손주에게 미리 상속하는 사람, 자식 손주 봐주려고 큰 집 장만하는 사람, 자식 손주 봐주려고 친구 모임에 빠지는 사람, 이 모두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덟째로는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노인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친구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줄어듭니다. 서로 살아있더라도 건강이 나빠 함께 지낼 수 없는 친구들이 늘어납니다. 아무도 없어도 낯선 동네를 혼자서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독에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일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각 부위가 퇴화되는 현상이 노년의 서글픔입니다. 신체의 퇴화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식사를 하듯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고로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천하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여행만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음식을 먹는 것은 언제나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노년 후 건조한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행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9번째로는 친구가 먼저 죽더라도 태어나야 합니다.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는 일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것도 같습니다. 늘 사전에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상 닥친 운명에 대해 마음의 각오가 서게 됩니다. 드디어 헤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몇십 년 동안 즐겁게 지내지요 고마웠어 라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곧 내 차례가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일생을 4주기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젊은 날엔 학생기로 주경, 야독 배우고 익히며 철이 들면 가주기로 결혼을 해서 식소를 위해서 반낮 없이 일을 하고 자식이 성년이 되면 임주기로 모든 걸 물려준 뒤 먼 숲에 들어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다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죽음이 가까우면 유행기로서 성지 순례를 다니다가 홀로서 정갈하게 쓰러져 죽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힌두교 일생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허둥대거나 서두르지 않고 뛰지 않습니다. 노인의 갖가지 심신의 사고는 서두르는 데서 일어납니다.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기서 뭘 더 서두를 게 있겠습니까? 노인이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예술가가 됩니다. 노인이 되어 시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건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느긋하게 하고 느릴수록 좋습니다.